안녕하세요. 노후경제연구소입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퇴직금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금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손해보는 사람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59세에 퇴직한 김호호 씨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추천으로 부동산 경매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건 진짜 기회야. 이런 건 지금 아니면 못 잡아 라는 말에 흔들려 전액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수년째 경매가 지연됐고 김 씨는 투자금을 묶인 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으며 불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액 집중 투자입니다. 수익성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었지만 자산을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몰아넣은 결과입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은 젊을 때와 달리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처럼 목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 중심의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 자산의 30에서 40%는 즉시 유동화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처럼 필요할 때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좋습니다. 둘째, 약 30%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 적립형 보험, 국공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20에서 30%는 다소 위험이 있지만 중수익이 가능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엔 물가연동 채권형 펀드, 배당주 중심의 ETF, 리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퇴직금 운용은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구간을 나눠 접근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내 반드시 써야 할 생활비는 절대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장기 자금은 그때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퇴직금을 받은 즉시 국민연금 예상 수령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그 시점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역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63세부터 월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59세 퇴직이라면 그 공백기 4년간 매월 최소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약 1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설계입니다. 퇴직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자산을 나누는 분산 전략, 사용 시점을 고려한 시간대별 자산 배치, 그리고 목적에 맞게 자산을 구분해 운용하는 설계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한 군데에 몰아넣는 투자 방식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으로 손해보는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61세에 퇴직한 이호호 씨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안전하게 굴려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퇴직소득세만 해도 약 1,500만 원가량 납부해야 했고,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매달 21만 원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기존 직장 가입자 시절보다 월 12만 원 넘게 증가한 셈이죠. 연간으로 따지면 150만 원 가까운 부담이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 후 발생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부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노후 자금 운용에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을 세워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하면서도 치밀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분할 수령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지 않고 일부 금액은 연금 형태로 이연에 수령하면 과세 구간을 나누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 1억 원은 바로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5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문제는 피부양자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을 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금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시 이 기준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 전후 시점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비교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은퇴 직전에는 직장보험료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일을 몇 개월만 조정해도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면 소득 기준이 갱신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을 연초로 미루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고정비용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조절 가능한 변수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퇴직금 운용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놓치는 핵심 포인트, 퇴직금 손해 공통점 세 번째는 바로 계획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세에 퇴직한 박오호 씨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해외여행, 자녀 결혼 축의금, 새 차량 구입 등으로 퇴직금 1억 원을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이제 은퇴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정기적인 소득 없이 목돈이 줄어드는 걸 보자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연 9%가 넘는 고금리 대출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금은 절대 보너스가 아닙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30년을 살아가야 할 생존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출 계획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몇 년 만에 퇴직금이 고갈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흔한 실패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설계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월 들어가는 식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처럼 변동 가능한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차량 교체나 해외여행, 집 수리처럼 앞으로 계획된 중장기 소비 항목까지 함께 포함해 구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해 현실적인 소비 설계서를 만들어야 자산 운용에 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소비 설계서를 기준으로 자산을 나누고 필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절약보다 계획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얼마를 쓸지를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퇴직 후 처음 2년을 소비 절제기로 설정해보세요. 이 시기는 재정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최소한의 소비 구조를 통해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생활 패턴을 은퇴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정기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에 쓰고 끝낼 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존을 책임지는 마지막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소비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설계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을 절대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적에 따라 나누고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안정적 수익은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여유 자금은 분산된 중위험 투자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퇴직소득세는 분할 수령으로,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 전략이나 퇴직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을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소비 설계서, 즉 앞으로 1년, 5년, 10년 단위로 예상되는 지출 계획을 작성하고 고정 지출과 변수 지출을 명확히 분리해 자산 배분과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2에서 3년은 소비 절제기를 설정하고 안정된 소득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 굴리면 평생 든든한 자산이 되지만 한번 실수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퇴직금 전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